우리 이번에 얘기할 게 이번에 애플에서 발표한 게 뭐 좀 이슈화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발표는 그냥 뭐 진짜 제대로 된 발표가 아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발표는 제대로 했지만 약간 실체화돼서 공개된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 거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고선 뭐 제일 이슈된 거는 우와 애플 카드는 진짜 예쁘다 뭐 이 정도 맞아.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. 그냥 컨셉카 공개 그것도 껍데기만 약간 쫓기듯이 발표한 것 같기도 해요. 워낙 컨텐츠가 되시다 보니까 우리도 이거 하고 있다. 그치. 왜냐면 구글이 막 그 게임도 발표하고 스타디아도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? 우리도 지금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러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냥. 사실 뭐 그러려고 그런 걸 하는 거니까 사실 근데 준비된 건 너무 없어 보이고. 좀 뭐 좀 재밌을 만한 내용이 좀 있어서 난 사실 보지는 못했거든. 컨텐츠는 좀 예상이 됐었는데 카드 사업은 좀 의외였어요. 약간 카드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. 그러니까 원래 지금 애플페이가 있잖아요. 애플페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나오고 쓸 수 있게끔 카드가 진짜 실제화된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페이 연동돼서 쓸 수 있게끔. 현대카드처럼 카드 회사 같이 네, 그렇죠. 맞아요. 계좌는 이제 또 다른 데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, 신용카드예요. 네. 신용카드로 네. 그냥 진짜 일반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신용카드예요. 아예 아무런 기반이 없었는데 금융 쪽에 이제 애플페이도 금융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골드만삭스랑 해서. 기반이 없었는데 그걸 이제 진짜 골드만삭스랑 해서 하는 거거든요. 현물이야 아니면은 현물 카드도 제공을 하는 카드도 건가요?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애플페이랑 연동돼서 쓰기도 하고.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훨씬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것 같은데? 신용카드랑 진짜 똑같은 게 홍보하는 게 너무 저는 그래서 좀 이질적이어서 홍보하는 게 뭐 그 데일리 캐시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카드 쓰면은 바로 하루에 0.5%인가 1% 캐시백 해주고 애플 스토어에서 쓰면 5% 캐시백. 이건 완전 카드 상품이잖아요. 그걸 홍보한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사실 제가 쓴 생각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카드사가 돈을 많이 버는구나. 원래 수수료가 엄청나거든. 수수료하고 인터레스트 레이트도 높은 신용카드랑 똑같은 건데 돈 많으면 결국 카드 하는 거는 그만큼 카드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에 반증 아닌가. 왜냐면 사실 주식 시장 중에서도 증권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증권 TV라든지 이런 뭐 이런 여러 가지 걔네들이 하는 이유가 증권 회사를 이용해가지고 거래가 엄청 많이 발생하면은 그만큼 증권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. 그치, 그런 맞죠. 구조잖아. 거래가 많을수록 수수료를 수수료가 떼는 거니까. 뭐 세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애플도 그걸 노리는 거니까 그게 진짜 엄청 큰 시장이라고 보고서 들어간 건데 근데 사실상 좀 너무 역행하는 거 아닌가? 근데 그게 되게 얘네들이 욕심이 되게 많다고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이제 통신사 베이스로 단말기를 이제 하죠. 그 할부로 사잖아요. 지금 통신사가 꽉 잡고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요즘에 자급제 폰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통신사, 그다음에 요금제 뭐 이렇게 다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신사에서 할부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핸드폰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그냥 애플 스토어 가가지고 바로 뭐 아이폰 구입하고 그걸 이제 통신사로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살 때 기존에는 다른 은행 아니면 카드사의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샀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물론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수수료까지 자기네들 다 먹겠다는 거야 한마디로. 야 우리 애플 카드 사 있어 뭐 캐시백 얼마 줄 테니까 이거 할부로 결제해. 그럼 그 할부에 대한 이자 얘네들 애플 다 먹죠. 핸드폰 판 비용 먹죠. 그러니까 애플은 기존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돈을 더 벌겠다는 거고.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지금 전략인 거예요. 어떻게 그 보면. 기존에 하고 있는 현재 자동차들이 그거잖아. 그쵸. 같은 계열사는 아니지만 네네. 현대라고 붙겠지만 현대 자동차를 살 때 다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붙어 있는 거잖아. 그런 거는 마찬가지. 그치. 그래서 끼어서 같이 가야겠다. 애플도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아예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선언은 한 건 아니지만 아직 그냥 안 되는 거야?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아 얘네 그냥 맞아요. 결국에는 이렇게 할부해서 나오는 수수료랑 그다음에 이제 이자까지 그냥 자기네들이 다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럼 뭐 거구나.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 거니까. 그죠.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카드만 바뀐 거지. 그치. 근데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게 원래 카드사로 들어가는 게 이제 다 애플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.
애플이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카드사들이 긴장을 하긴 해야 되니까 애플 제품을 살 때 니네 애플 카드 쓰면은 뭐 얼마큼 캐시백 줄게라고 해버리면 당연히 애플 카드 쓰죠. 그렇지. 그게 이제 확장이 돼버리고 애플 관련된 상품들을 계속 이렇게 해버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카플레이처럼 애플 에어카였나 뭐였지? 카플레이. 카플레이처럼 그런 쪽으로 뭐 소프트웨어 시장도 커지면서 이렇게 결제 시장이 커져버리면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지는 않을까 싶기는 한데. 맞아요. 그래서 그게 재미난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냥 지금 기존의 대기업들은 못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그래서 못해서 진출한 게 카드사들이 되게 대기업들이 카드사 하나씩은 다 끼고 있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사실 은행을 만들고 싶어. 근데 대기업 은행까지 하면 욕 먹잖아요. 그거 걸려요. 그리고 그 법에. 법적으로 안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요즘 신생 IT사들이 지금 다 은행 만들려고 하고 맞아요. 있잖아요. 카카오뱅크 만들었죠. 그렇지. 그다음에 이제 포스. 지금 이제 네이버도 곧 뭐 이제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네이버 페이도 이미 있고 사실. 네, 페이도 네이버는 있는데 그리고 저희 K랑 엄청 가깝게 하고 있어가지고. K가 뭐야? K뱅크. 아 K뱅크. 그래서 이게 재미난 거예요.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은행이 그냥 앉아서 그냥 돈 맞아요. 버는 거잖아요. 그렇지. 돈 넣고 돈 그만큼 맡기잖아. 쉬운 게 어딨어. 물론 이제 인프라는 다 깔기는 해야 되지만 그만큼은 뭐 그게 진짜 좋은 거라서 얘네들도 아는 거야. 애플도 이제 핸드폰만 단말기만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 한계니까 부가가치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. 얘네들이 아무리 진짜 뭐 중국 노동력, 값싼 노동력 플러스 진짜 값싼 원가를 후려서 이제 뭐 자기네 마진이 되게 높게 친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밖에 못 가져가는데 이거 하나 팔음으로 해서 또 부가가치를 벗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다 먹겠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애플 카드 나온 게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 금융권에서 맞아요. 되게 신선한 충격이에요. 이제 일반인들은 뭐 카드 되게 예쁘게 나왔으니까 써야지인데 사실은 카드사나 이런 쪽에서는 이 엄청난 라이벌이 생긴 거거든요. 지금 사실 금융 쪽이 워낙 사실상 그 파장력이 크잖아. 돈을 벌기가. 맞아요. 왜냐면은 뭐 뭘 금융 상품만 만들면 막 사람들 막 유입되면은 수수료만 먹어도 엄청나니까 그거 장난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IT 기업 서로 요즘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, 이런 그 경쟁 회사가 정해진 전통적인 경쟁 업체가 아니라 이제 진짜 뜬금없는 경쟁 업체들이 막 맞아요. 솟구쳐 오르고 되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. 월마트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도 그렇고 이런 게 진짜 상상도 못하는 경쟁 업체가 서로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. 그래서 이게 진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제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이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바르게,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의 가치만큼 올바르게 지급하는 문화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잡혔잖아요. 옛날 많이 같은 잡혔지. 경우에는 그치, 소프트웨어도 뭐 많이 영화 잡히고. 북업 다운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노래도 다운로드 거였는데, 받고 그치, 그치. 근데 이제 돈 주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구독하는 것 자체가 돈 주고 산다는 그치, 거니까 그게 되게 만연하게 됐고, 이제 뭐 물론 다른 저개발 국가들도 점점 성숙해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게 사실적으로 전 세계적인 시민들이 이게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니까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업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죠. 그래 이거 만들면은 무형의 것은 어차피 그냥 계속 복사해서 딴 데다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. 한 번 공을 들이면은 그다음부터 공 들일 필요 없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치. 제조는 매번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.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단이 계속 돌려야 되고. 그래도 R&D도 엄청나고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엔터업계에 있으면서 이게 참 진짜 되게 매력적이라는 게 진짜 뭐 한 번 촬영할 때 뭐 물론 뭐 드라마 요즘에 드라마도 뭐 한 편 뭐 찍는데 뭐 거의 뭐 100배고 거의 영화만큼 하는 데도 있거든요.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킹덤이라든지 회당 뭐 디 오리지널 막 이런 거. 미스터 선샤인도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해줘가지고 그 투자를 해줘가지고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평생 가잖아요. 그치. 평생 가잖아요. 진짜. 거기다 캐릭터까지 들어가면은 프렌즈 나왔던 사람들 아직도 돈 받고 살잖아요. 그러니까. 그냥 계속 재방송할 때마다 돈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. 그 이거 완전 사실 그거 영어 교재잖아. 그러니까 이게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게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버리니까 그 기업들도 그렇죠. 이걸로 이제 돈을 그렇죠. 벌어야겠다라고 해서 애플도 그래 그럼 우리가 그동안 무료로 니네한테 제공했었잖아. 이젠 서브스크라이브 해야 돼 니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거 그렇죠. 만들어줄 테니까 서브스크라이브 해. 좋은 컨텐츠 줄게.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뭐 그냥 너도나도 요즘에는 뭐 특히 뭐 영화 드라마 쪽은 뭐 투자하려고 하는 데를 너무 많아요. 그냥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뭐
뭐 그 뭐냐 월트 디즈니 그다음에 폭스 뭐 얘네들 다 스트리밍 그 다 하고 있어서 지금 뭐 너무나도 컨텐츠 만들어줄게 좋은 작가 감독 있으면 다 붙어 이거거든요. 돈은 우리가 다 대줄게. 그렇지.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진짜 재밌는 게 그 리프트도 네. 그 IPO 해서 상장했잖아요. 근데 요즘에 진짜 유행인 게 그 적자 기업들이 계속 지금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그게 옛날에 왜 그러는 거야?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.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이 안 것들이. 되는 거지. 그런데 그 이후에 진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자가 상장이 적자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큰 몸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긴 하니까. 근데 이제 그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.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. 그래서 계속 누가 진짜 제 약간 조금 1위 사업자가 돼서 1위 사업자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뭐 돈을 더 많이 받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그건 것 같아요 지금. 그래서 애플도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제 생각에 진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매거진 뭐 그래서 누가 그 유튜브에서 리뷰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가 들어오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 잡지 읽는 사람 있냐고 내 영상 구독한 사람 중에서 잡지 읽는 사람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잡지 본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왜 잡지를 맞아요. 팔려고 하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애플이 어느 전략을 쓸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컨텐츠는 지금 다 끌고 와가지고 이제 컨텐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진짜 다 컨텐츠. 제조사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왜냐면은 뭐 애플 자체는 이미 자기네들이 단말기로 깔아놓은 게 어마어마하니까요. 지금 애플 단말기 쓰는 사람들 뭐 아이폰부터 아이맥, 맥북, 아이패드 뭐 이것만 해도 뭐 얼마 엄청 팔았잖아요. 그게 다 근데 저는 약간 한계라고 느껴지는 게 그게 저는 약간 애플의 한계 같아요. 컨텐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. 그러니까 그 기기에 묶여 있다는 거죠. 애플은. 그 넷플릭스나 이런 다른 훌루나 이런 것들은 기기 플랫폼하고 상관없이 아무데나 다 퍼져 있는데 근데 그런 관점으로 오리지널 컨텐츠도 만들려고 하고 뉴스 스탠드도 만들려고 하고 사실 뉴스 스탠드 나머지 대여가 됐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.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기기에 종속돼 있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거는 기기는 어떤 사람들이 막 내가 되게 클래시하고 내가 고상하니까 이걸 써야지 하는 어떤 특별한 팬그룹이 만들어줄 수 있는데 타임즈. 네, 근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이건 진짜 대중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대중을 사로잡아야 되는 건데 오프라 윈프라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양성 평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자기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. 근데 그런 게 진짜 그런 어떤 되게 자극적이고 일반적인 넷플릭스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수 있을까? 약간 뭔가 애플같이 막 새로운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저는 그게 약간 좀 애플의 기회면서도 한계 같기도 하고 맞아요. 그래서 한계면서 기회 같기도 하고 그런 진짜 그 말이 맞게 맞네.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여태까지 쌓은 그 네. 왕국 내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사실은 그거 돈을 더 벌려면 네. 그 자기네들만의 세상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. 그러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디바이스라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의 진짜 미디엄이 네. 되는 거잖아요. 매체가 되는 거잖아요. 하나의 그러니까 채널인 거죠. 그쵸. 내가 뭘 네. 소비하기 위한 하나의 채널이 되는 건데 자기네 채널을 한정 짓게 되면은 과연 그게 될 수 있을까? 근데 그래서 아마 그게 나왔을 것 같아요. 막 이번에 그 키노트에서 막 되게 어색했던 게 삼성, LG 막 나왔었거든요. TV랑 TV랑 우리 같이 한다고. 근데 사실 되게 애플 같지 않은 얘기거든요. 처음이죠. 처음이죠. 거기 나와가지고 삼성이 딱 떡하니 첫 번째로 나왔어요. 왜냐면은 TV 시장 걔네가 다 잡고 있으니까. 걔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이런 쪽으로 가려면은. 좀 표대를 뭔가를 좀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.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컨텐츠를 안 해서는 1위 기업이 될 수 없는 것 같고 그치. 넷플릭스가 지금 돈 벌어보는 거 보니까